자, 거기 페이지로 봐서는 거기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예. 자,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는 거기 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소유자 정리. 거기에다 이제 별표 5개를 해놓고요. 자,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거기 위에다가 한번 써보죠. 요걸 암기를 안 하려면요. 위에다 요 체계를 잡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맨 위에 한번 적어놔봐요. 지적 정리. 자,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 크게 2개의 정리가 있죠. 자, 지적 정리는 크게 사실관계의 정리와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문을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제 검은 걸로 해놨으면 다른 색깔로 약간 색을 입혀보자고요. 자, 사실관계 정리. 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정리해요? 지적소관청이 하살표 놓고요.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 대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지게 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야. 아까 했던 요 관계 등기 촉탁. 자, 그러면 이제 자, 권리관계 정리는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 정리를 대표적으로 눈에 탁 띈 걸 하나 예를 들어놔요. 무슨 변경이?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은 그러면 봐봐요. 권리의 사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건치게 돼. 그래서 항상 일치시키죠.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등기부는 뭐가 돼 있어요? 자, 표제부가 있고요. 자, 표제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갖고. 그래서 갖고. 그 다음에 얼구가 있죠. 자, 표제부는 그러면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여기까지 착상을 해놔야 돼. 1개월. 그러면 지목 변경은 그러면 저 사실관계로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갖고는 며칠? 60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자,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를 건치게 된다. 표제부가 변경하게 되죠. 몇 개월? 1개월. 이번에는 이제 여기 권리관계 정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자 변경이라고 써봐요. 소유자 변경. 자, 소유자 변경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니까 등기소 등기관이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죠. 이걸 간단하게 아까 자,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잡을 거는 요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직권이야. 그래서 직권. 자, 지적소관청이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야. 자, 등기관이 해주면 직권 등기가 돼. 그러면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인 거죠.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는 있으면 통상 직권으로 안 돼. 예적 측면이 하나 있어. 우리 등기법에서 경정등기 하나가 있죠.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통지 거죠. 그러면 통지 시기에 대해서 아까 봤죠. 며칠? 자, 15일하고 7일 거죠. 15일, 7일. 좀 이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 프린터로 봐서는 23페이지 이걸 정리할 때 요 관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관계를 정리하지만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유자 정리를 우리가 해 가보도록 하죠. 자, 밑에 이제 가봐요. 자,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과 관련돼서 앞에 1번의 토지 이동의 경우 줄 쳐놔봐요. 자, 토지 이동은 권리의 사실. 그럼 앞에가 사실이니까 거기 가로 뒤에 토지 이동 가로를 쳐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하고 자, 소유자 변동 줄 쳐놓고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러니까 거기 소유자 정리. 그래서 소유자를 가로쳐놓으라.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소유자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이러면 틀려요. 토지 이동.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 앞에가 권리면 권리야.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정리로서 지적공부. 거기 한번 보죠. 1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거기에 행강편 나와요. 토지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여기가 중심키예요. 그럼 한번 우리 자 그러면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앞에가 권리니까 뒤에도 권리. 그러면 등기 간사 살짝 줄쳐놓고 자 그러면 거기 연습 한번 해보죠. 뒤에 등기필 통지서 자 등기 필정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의한다. 25대 2.5점짜리고 자 다만 동그라미 다만 신규 등록 줄쳐놔봐요. 자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그러면 토지 표시 사실 토지의 표시 있어 없어? 없죠.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그러니까 소유자 줄쳐놔봐요. 소유자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런데 신규 등록은 권리도 누가 직접 조사 등록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난치는지 잘 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 변경 사항은 그러면 토지 소유자 변경이야 표시 변경이야? 표시로 바뀌면 뒤에 등기 간서가 따라붙으면 안 돼. 뭐가 따라붙어야 돼? 지적소관청이 따라붙어. 거기를 항상 장난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자기가 인지를 해야 돼. 자, 이번과 관련돼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절차 나와요. 자, 총괄청이 누가 어디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이야.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예요? 아시죠?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하면서 뭐예요? 자, 순위로 본다면 국무총리 다음에 뭐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2순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개임하고 있죠. 누가? 뭐 있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그러면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의장이 소유자가 없는 동그라미.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등록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만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다. 이 지문 자체는 그대로 출제되고요. 자, 3번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놔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줄 쳐놓고 토지의 표시 거기는 행강편을 들어가놔봐요. 이 토지의 표시를 장난친다고.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보죠.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의 이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없잖아.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래서 끝에다 써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불법 통지라고 그래. 불법 통지. 자주 출제되죠. 불법 통지. 자, 그러면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없고 이때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 동그라미. 이게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야. 그러면 선생님 요 3번은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들어봐요. 거기 잘 봐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가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토지의 표시가 거기가 키워드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 표시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소유자 표시 여기에다 이제 바꿔볼게요. 자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면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얘가 신경 쓸 일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가. 그때는 정리할 수 없어. 왜 정리할 수? 얘가 여기 와서 정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라는 거야. 자 4번은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줄 쳐놔요. 에는 그러면 그 옆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의심 써놔요. 의심. 줄을 쳐놓으라는 것은 줄만 쳐놓으면 돼요. 의심. 자 의심을 했어. 자 여기 한번 이해를 해요. 자 지적소관청이 의심해서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네. 등기소로 뭐하러 왔어요? 등기부를 조사 확인하러 왔네.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다시 돌아왔어요. 읽어봐요.
지적소관청 두 자로 건치면 직권.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행강편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잘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행강편천하 봐요. 토지 소유자. 자,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사실에 힘써 권리에 힘써? 사실. 그럼 부탁조로 나와야 돼. 그러면 강조해야 돼. 부탁조로. 그러면 끝에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명지문이야. 명조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거나. 그러면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마다 열람비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5번에 무료 동그라미. 무료. 그래서 무료다.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29회 때 토지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거기에 1, 2, 3, 4, 5 지문까지 다 똑같아. 그래서 요걸 말장난만 쳐놨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29회 때 출제돼서 올해 몇 회에 또 출제될 수 있는 거야. 또 한번 그 5개 지문은 포인트 잡아줬으니까 그러면 요걸 테두리에 해서 요걸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아서 요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신규 등록을 가봐요. 신자 동그라미. 자, 신규 등록제에서 신자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소유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야. 직권 조사 등록한다.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봐봐요. 이제 통지로 왔네요. 통지. 그래서 그 밑에 지적정리 통지라는 게 나와 있어. 통지 가로 열고. 통지는 왜 해요? 소유자가 모르니까 또 써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 사유라는 거야.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기 의 부분에 가서 샘플 하나 딱 잡아놔요.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이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통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단단히 준비해놔야 돼. 자,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 사유를 이번에는 잡아놔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로를 치고 15일 동그라미.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7일이죠. 그러면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 사유를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15일 7일은 기본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죠.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렇게 잡아라. 자,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 그러면 그 옆에다 제목 옆에다 써요. 사실 관계의 변동이라고 써요. 원칙이라고 써요. 그러면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 1번의 대장과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 줄 쳐놔봐요.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소 일치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거나.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 신규 등록은 맞다. 제외. 그렇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그러면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니까 그러면 통지 시기를 거기 위에다가 신규 등록을 거기 자 신규 등록 제외 거기 줄쳐놓고 7일에다가 하살표를 해놔요. 이렇게 하살표를 하나.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그러면 자 며칠 통지 시기는 며칠 7일 이렇게 한번 확인을. 자,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이 단독 문제로 나올 때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자 페이지로 봐서는 23페이지.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지적정리 통지 등기 촉탁 요거는 5점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까먹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해놓으라고. 연습을. 자, 그러면 페이지로 봐서는 24페이지로 가보죠.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 청량 의뢰 찾았어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옆에다가 써봐요. 자, 그러면 늘 이야기하는 거 한번 하자. 무슨 청량이에요? 지적 청량.
자, 지적 정량은 뭐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나올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적 정량. 자, 지적 정량의 대상,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지적 기준점,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자, 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자, 그러면 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묶여서 요거 하나. 그럼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뻔한 스토리야. 그래서 이제 지적 정량이 틀렸다.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지적 기준점, 지적 정량의 적부 심사 절차. 요거 그러니까 테마가 4개예요. 근데 지적 기준점은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져서요. 작년에 2.5점짜리고. 자, 작년에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출제가 됐어. 자, 그러면 지적 정량의 개념은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써요. 면적,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좌표. 아까 이야기했죠. 지적 정량이다.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다 지적 파트에서 딱 이해되고 되는 게 두 군데가 있어. 첫 번째 면적의 단서 처리 요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지적 정량 의뢰 절차에서 계산 문제 요게 딱 두 군데만 이해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숙지가 돼야 돼.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자,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거기 나와 있네. 의뢰 절차. 자, 그러면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첫 줄에 한번 보죠.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의뢰. 의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 정량 수행자한테 하는 거야. 지적 정량 수행자. 아까 지적 정량 수행자는 누가 있었어요? 또 까먹었죠. 지적 정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위에 지적소관청에 다음날 지적소관청 따로 행강편 쳐놓고요. 다음날까지 지적정량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계획서는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자,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왜 지적소관청에 제출할까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관청. 그러면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는 누가 정하는데?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자꾸 장난을 치거든. 그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의뢰는 지적정량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그러면 지적정량 수행계획서는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언제까지? 다음날. 자, 검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또는 시도지사. 지적정량 수행자에게 정량 성과들을 교보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야. 자, 1번에 가서 이제 몇 개씩 이제 점검해 보죠.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거기에 행강편 쳐놔요. 검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 행강편 쳐놓고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누구한테 의뢰해? 지적 정량 수행자. 거기 밑에 줄 쳐놓고 의뢰.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 이 두 개는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는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 시켜줘요.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지적소관청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이 지적정량 수행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숙제 검사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검사 정량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돈이 많아요? 학생이 돈이 많아요? 저는 돈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돈이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정량과 관련돼서 이거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측량은 그래서 의뢰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탁하고 의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사 측량과 지적재해조사 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에서 의뢰에서 제외되는 거. 그럼 28회 때 가봅시다. 자, 단독 문제로 출제돼서 지적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 검사 측량과 지적재해조사 측량. 그러면 28회 때 그럼 봐봐요. 단독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봐봐요. 의뢰 몇 회예요? 그러면 지문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요 지문 다음 중 잘 들어봐요. 다음 중 지적측량 의뢰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는 검사 측량과 지적재해조사 측량을 포함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된다. 어때? X. 자, 제외된다라는 거. 두 개. 그래서 숙제해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갑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는 거기 두 번째 행강편찬하여 다음 날까지 따로따로 행강편찬하여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소관청. 징그럽게도 출제되죠. 징그럽게. 다음 날을 3일, 5일, 7일 지적소관청을 시도지사로 징그럽게 문제 풀어보면 징그럽게 그 자리.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을 묶어요. 4번, 5번, 6번. 올해 4번, 5번, 6번. 자, 4번, 5번, 6번을 묶어서 그 옆에다 별표 새겨놓고 자, 4번, 5번, 6번이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4번, 5번을 6번을 묶어놔서 그러면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그럼 당연히 청량기간이 길겠죠. 검사는 뭐 짧겠죠. 그럼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다만 동그라미.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또는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 동그라미.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배울 거고 기본적으로는요 4번 5번을 숙제 놔야 돼. 자, 6번은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 서로 합의 행강편찬 봐요. 자,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 기간이 몇 분의 3? 4분의 3. 자, 4분의 3은 측량 기간이요. 4분의 1은 무슨 기간이요? 검사 기간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에다가 20일을 합의라고 써봐요. 20일. 자, 그러면 청량 기간은 며칠? 15일. 검사 기간은 5일. 만약에 40일이라고 써봐요. 40일. 40일을 합의해 와서 청량 기간은 며칠? 30일. 검사 기간. 그래서 26회 때 20일, 28회 때 40일. 그거 틀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수해서 많이 틀렸어요. 청량 기간으로 물어본지 검사 기간으로 물어본지를 잘 따져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 5, 6. 자, 1번, 2번, 4, 5, 6, 7번까지, 8번까지. 요거 하나는 빼줄 수 있어요. 하나는 빼줄 수 있는데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7번도 못 빼줘요. 7번은 거기 자, 경계보건 청량 줄쳐놔 봐요. 자, 지적 현황 청량 줄쳐놔 봐요. 자, 그러면 현경이네. 현자 동그라미, 경자 동그라미. 그러면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그럼 통과야.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자, 7번은 올해 단독 문제로 또 출제될 수 있고요. 자, 8번은 애울 때 잘 숙제 놓으라고. 그러면 거기 8번은 두 번째 다만 동그라미. 다만 거기 두 번째 다만 지적삼각 청량성가 및 경위 청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가의 경우에는 거기에다 줄 한번 쭉 꺼놓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걸 행강편 딱 전화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A 면적 규모 이상 줄 전화해. 면적 규모 이상은 어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자, 그러면 면적 규모 미만은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구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머리를 이제 공부머리로 바꿔야 돼. 자, 봐봐요. 지적삼각 청량성가는 자, 그러면 시도지사의 검사를 청구한다. 어때요? X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야. 근데 범위에 따라서 달라져. 면적 규모 이상은 어디에서?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문제집 시중에 문제집 풀어봐요. 그럼 문제집 풀어보면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다음 가로를 쳐놓고 가로 안에 바르게 병렬. 그래서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지적 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거 모르면 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어. 왜 가요? 떨어지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지적 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그거 딱 잡아놓고 올해 지적 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는 특히 자 4번하고 5번 요 계산 문제가 출제 대상이 되고 7번도 단독 문제로 출제 대상이 돼. 요거는 그래도 적어도 1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딱 숙제해놔야 돼. 자 지적 역량의 경유 밑에 9번 동그라미 쳐놔봐요. 9번. 자 9번. 자 9번이 나왔죠. 9번 찾았죠. 그럼 옆으로 가서 기초 청량과 기 동그라미 세부 청량에서 세. 아까 뭐라 그랬어요? 9번은 두 개가 있죠. 다시 9번은 몇 개?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 그러면 기초 청량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지적 이성 기준점 줄잖아요. 지적 이성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이야. 지적 이성 기준점이야. 지적 기준점이야.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기초라는 거야. 그래서 기초 청량. 자, 기초 청량과 관련돼서 1번에 이제 지적 삼각점 아까 했었죠.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혹시 도면과 관련돼서 결부시켜서 나올 수 있으니까 도면에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 보조점에다 이렇게 해서 빗금을 쳐줘서 지적 삼각 보조점. 자, 지적 도건점은 밑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지적 도건점을 도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점이에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자, 그러면 세부 청량은 몇 개예요? 12개. 그러니까 거기 밑에 지적 청량의 대상 줄쳐놓고 가로 안에 있죠. 9번 밑에. 그러면 지적 청량의 9번은 몇 개다? 13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항상 이야기한 거 여기만 오면. 자, 뭐라고 써놨어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읽어봐요. 동태가 들어가면. 그래요.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럼 아까 뭐예요? 지적 기준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초 청량이 되는 거야. 자, 그 밑에 그러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탕.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탕. 자, 등록 전환. 그럼 쭉쭉쭉 밑으로 가서 줄 한번 딱딱딱 하면 돼.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청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청량. 자, 6번 조심해야 돼.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 청량하고 현황 청량은 늘 비교를 해야 돼. 확정은 뭐라고? 도시개발사. 직접 변경이 들어가서 직접 변경 청량.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청량.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청량.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청량.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경계 복원 청량. 지적 재조사가 들어가서 지적 재조사 청량이 돼. 자, 지적 재조사 청량에서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줄 쳐놔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거기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분할이 들어가서 자,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청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청량. 합병이 들어가서 없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청량.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청량. 이성 기준점이 들어가서 없어요. 이성 기준점이 아니라 지적 기준점이야. 조심해야 돼요. 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지적 확정 청량.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경계 복원 청량. 자, 그러면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청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가서 없어요. 연속 지적도 28에 2.5점짜리고. 자,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저 계속 스타일이 그렇게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 자꾸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읽어봐요. 읽어보면 저절로 당겨져요.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몇 개? 13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야. 꼼꼼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뒷페이지 이제 한번 보죠. 지적기준점. 아까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다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만 선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그러면 거기 저 1번 성과 관리 및 열람에서 첫 번째 줄 지적삼각점의 성과 찾았어요? 예,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여기에 추가가 됐죠,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죠.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지적기준점 중 지적삼각점의 성과는 누구한테 열람 청구하는가? 그게 작년에 2.5점짜리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게 작년에 나온다고 그랬거든. 개정됨으로써 거기 분명히 그게 이제 지문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신경 꺼요. 올해는 안 나와. 그렇죠? 안 나와. 그렇죠? 올해는 안 나와. 올해는 안 나와. 올해 나온다면 도면과 관련돼서 요게 결부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무슨 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근데 요게 뭐예요? 도면에 표시가 된다. 도면에. 만약 지적대에 이렇게 도면이 표시되어 있다. 지적도건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지적삼각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지적삼각 보조점 합치니까 무슨 점? 지적기준점.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르다. 그걸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정량 적부 심사가 나와 있네. 자, 작년에 중앙지적위원회 나왔죠. 자,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옆에 가서 행강펜 탁 전화해.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 의결. 자, 그러면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 등 탁탁탁탁 나와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자,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심의 의결 사항과 관련돼서 5개가 있어. 5개 묶어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눈팅해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잡을 거는 몇 번? 3번. 지적정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자기가 읽어두면 돼. 눈팅해서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밑에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 있네. 지방지적인 설치 시도 줄쳐놓고요. 자, 그러면 적부심사에 재심사야. 적부심사만이라고 적어놔도 돼. 중앙지방지적위원회 시도 적부심사만. 그렇죠. 만. 자, 그러면 저희가 지적위원회는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지적정량 적부심사만. 자, 갑니다. 26개 때 가볼까요? 다음 중 자, 지적정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 26회 때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적부심사를 활용해 먹으라고. 자, 29회 때 좀 지적정량 적부심사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잘 들어봐요. 히어링 테스트. 자, 이번에 잘 들어봐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정량 적부심사와 지적길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어때? X.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만. 그럼 작년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작년에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와 지적길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중앙지적위원회. 기가 막혀. 그렇죠? 기가 막혀.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 틀을 잡아놓고요. 거기 개의, 제재기관 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기관 과반수 찬석 찾았어요? 예, 옆에서 묶어서 그걸 뭐라고 쓰나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결 정적수. 자, 그 밑에 소집 통지 있죠? 며칠이에요? 5일. 단학은 모의고사에 뭐예요? 5군데. 5일을 7일로 장난쳤죠. 자, 서면이에요? 구두예요? 서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서까지. 자, 요거는 축척 변경 이혼에 가는 걸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봐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의신청. 화장실 나올 때하고 같을 때 다르죠. 그러면 이의신청은 그러면 구두로 해야 돼? 서면으로 해야 돼? 이게 간편 문제야. 우리 등기법에서. 자, 봐봐. 자,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어때? X.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 구두로는 안 돼요. 그럼 통지도 뭐라는 거예요? 서면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섭니다. 자,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 자, 따라온 3, 4월 달에 모의고사 적부심사 절차 관련돼서 딴데 그러면 그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틀 마련해서 우리 또 다시 한번 자, 기본세 정리했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운데다 틀 마련해 봐요. 자, 자, 왔다 갔다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끼워 맞추면 이제 절차도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얘는 적부 심사만. 그렇죠. 그러니까 심사만이라고 해왔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써먹을 것까지 생각해둬야 돼요. 얘는 적부 재심사 등.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쉬울 때가 18회 때면 18회 문제네. 18회 때. 자, 봐봐요. 다음 중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 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봐봐요. 자,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때? X. 시도는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지적청량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러면 2심이라는 거야. 1심은 어디에서요? 지방지적위원회. 2심은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거. 그러면 자기가 뭐더 청량을 해서 불만이 있으면 일단 누가 돼?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디? 중앙지적위원회에다 청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갖다 붙여볼까요? 자, 청구인 앞에다 써봐요. 자, 그러면 청구인은 토지 소유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고요. 지적청량 수행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굴까요? 아까 했죠.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3월달에 뭐하고 모의고사에 잘 볼래요? 다음 중 지적청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다. 그때 X 청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요게 과거에 지적청량 수행자가 뭐에 없었어 청구인이.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거예요. 4년 전에 도입된 거거든. 그래서 지적청량 수행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려요. 또 한 수 더 떠요. 자, 한 수 더 뜬 걸 봐봐요.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심사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 4 지적청량 수행자. 5번.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 1. 토지 소유자. 2. 이해관계인. 3번은 지적청량업자. 4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5번은 토지개발공사. 정답은 5번. 그것도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출제되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를 기본적으로 지적청량업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이제 불만이 있어. 누구한테 갔어요? 자, 얘한테 갔죠. 그래서 시도지사를 이렇게 하살펴놔요. 거쳐라는 거야. 거쳐. 자, 시도지사를 경유하라는 거야. 시도지사를 경유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개정됨으로써 25회 때 26회 때 바로 출제됐죠. 자, 그러면 지방고문 지적청량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서류는 얘한테 붙여주겠죠. 그러면 얘한테 결국은 청구한 거나 다름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놓고 며칠? 30일. 그래서 해부 30일이야. 자, 심의얼결 며칠? 심의얼결 며칠? 60일. 그래서 심의얼결 60일. 근데 중대상은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그래서 연장 30일이야. 그래서 이번에 모 학원에 모의고사 4월 달에 요거 뭐에 30일로 장난쳤네. 심의얼결은 며칠? 60일. 연장은 30일. 1차 회원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연장은 누가 하느냐?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결정이 됐으면 그러면 얘한테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써요. 자, 지체 없이 보내줘. 보내준다는 걸 뭐라 그래? 송부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지체 없이 결과물을 얘한테 보내주니까 청구인한테 통지를 해줘. 결정됐다 그래서 7일. 그래서 7일에 통지해줘. 통지 7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러면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제 7일에 통지해 주니까 청구인이 재심사를 청구 안 하네. 그러면 시도지사가 저기 따까리 누구?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에게 건쳐줘라. 무슨 정정? 직권정정 발표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얘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재심사 청구 기간은 90일이야. 90일. 그러면 딴하고 모의고사 또 재심사 청구를 또 60일에 장난쳤네. 60일.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이다? 90일 거죠. 그러면 요걸 정점으로 해서 요거는 똑같아. 준용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자기가 공부할 틈을 벌여나게 해서 요거는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자,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연습용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읽어봐요. 그렇죠. 요거는 30일, 요거는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 통지. 그렇죠. 누구한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치면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단정.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올해 뭐에 과연 자 어디에서 장난을 칠지 그러면 요 부분에서 장난을 칠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서 장난을 칠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출과 제목이 돼요. 과연 어디를 날짜를 그거는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돼요.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외우더라도 요거 30일, 60일, 30일 이렇게 해봐야 쓸모가 없어. 그러면 항상 요걸 읽어라고. 읽어봐요. 해부 30일. 읽어봐요.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재심사 청구기간은 90일. 90일이 지나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왕이면 외울 거 30일, 60일, 30일 이렇게 오지 말고 읽어봐요. 다시. 해부 30일. 심의얼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체 없이 7일. 통지. 그렇죠. 재심사 청구 며칠? 90일. 이렇게 이제 잡아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무 때나 제가 집어볼게요. 여기 연장 30일. 여기는 지체 없이 송부. 여기는 뭐예요? 심의얼결 60일. 요거는 통지 7일. 이렇게 이양해 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다? 여기는 해부 30일. 요거는 거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적부 심사로 돼 있는지 읽어봐요. 적부 재심사로 되면 바뀌어버리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지적위원회.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거든. 그럼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확인해야 돼? 적부 심사냐 재심사냐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 심사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절차 관련돼서 거기 한번 봐봐요. 자,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가 산하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해부 30일. 그럼 심의얼결 며칠? 60일. 자, 지체 없이 성부 통지는
7일. 그래서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 90일. 그래서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맨 마지막 칸에. 자, 며칠이다? 90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탁탁 잡아놔야 돼. 그러면 충분히 지금 오늘 나간 것만 해도 요것만 이제 머릿속에 달달달 어나더 지적 몇 개? 12문제 중에 11개는 맞히겠다. 11개는. 그렇죠. 11개는. 공부가 다 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공부가 다 된, 그러면 요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길을 한번 뚫어놨구나.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뭐에 딱 해서, 이제 또 요약 정리가 들어가니까, 지적 파트별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와요. 반복.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이제 단 1분도 안 지나서 다 까먹었어요. 휘발성이 막 날아가 버렸어.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는 거쳐져. 여기는 해부, 심의결결, 60일 연장, 30일 성부, 지시자 통지, 7일. 그렇죠. 재심사 청구, 90일. 읽어요. 그렇죠. 심사, 심만, 누가? 지방제적위원회. 자, 적부, 재심사 등 중앙제적위원회.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자기가 살 붙일 때가 두 군데가 있네. 자, 아까 어디에서 지방부여에서 신규 등록 분할 합병 그거 살만 좀 붙여놓으면 이게 퍼펙트한 뭐가 돼요? 요약집이 하나 되네. 오답 정리 노트가 되겠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답 모의고사 볼 때 되도록이면 여기에다 자꾸 써놔서 저희가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끝나면 그러니까 찾아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보면 자꾸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다가 오답 정리해놓고 오답 정리. 왜냐하면 지금 자꾸 자료만 쌓이고 있다고. 자료만 쌓이니까 스트레스만 뭐예요? 작년보다 뭐예요? 프린트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프린트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 프린트에. 원장님이 하도 좋으셔가지고 그냥 프린트만 그냥 막 준다거나 프린터 주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저대로면 저는 프린터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프린트 줘봐야 뭐예요? 낱장으로 가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프린트 다 버려. 필요한 거 버려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버리지 마시고 집에 꼭 가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어버이날 뭐예요? 저기 ITX 타고 오는데 전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버이날 가야지. 그럼 뭐예요? 이제 핑계 대는데 오늘 코로나라서요. 안 걸려. 그렇죠. 안 걸려. 그렇죠. 자, 코로나는 언제 걸려요? 싸돌아 다닐 때 걸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면 안 걸려요. 안 걸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딴 데 세지 말고 자, 오늘 일찍 끝나랍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래도 뭐 나는 평상시에 잘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가서 그래도 인사 정도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은 이제 목요일 날 또 지적 파트 나가니까 이걸 가지고 와요. 이걸 가지고 와서 딱 깔아서 자기가 얼마나 좋아 따라놔서 별표 5개 하고 3개짜리를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